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LA 시장 선거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베스 후보는 노숙자 문제와 범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56회 슈퍼볼에서 승리한 LA 램스가 이번 주 수요일 승리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LA시는 램스의 슈퍼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수요일까지 헐리우드 사인을 램스 하우스로 변경합니다. LA 카운티의 야외 마스크 착용 관련 규정이 이번 주 중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초중고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한동안 유지될 전망입니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살해되었습니다. 경찰은 20대 노숙자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미 대사관을 폐쇄하고 서부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경고 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텍사스주 검찰이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요구한 과태료는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호남선 첫 기차에 오르면서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제안으로 시작된 야권의 단일화 논의는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없습니다. 두 당은 대신 서로의 구상을 제시하며 주도권 잡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하락했습니다. 엘리제 오늘 밤 구름이 끼는 곳이 많겠고 자정 이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3도가량,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올 확률이 50% 정도에 내일 낮 최고 기온 6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2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서부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민들의 단합해서 맞서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미 대사관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보다 유럽 쪽에 가까운 르비브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은 즉각 떠날 것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We are intensifying our efforts to deter Russia and to impose costs should Moscow decide to go ahead with military action. Whatever happens next, we are resolute in our support. 현지 시각 16일 수요일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오며 전쟁 위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된 수요일을 국민 단결의 날로 지정하고 힘을 모아 맞서자고 호소했습니다. Ми зробимо його днем єднання. Відповідний указ я вже підписав. Цього дня ми вивісимо національні прапори, вдягнемо синьо-жовті стрічки та покажемо всьому світу нашу єдність.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고조되는 전쟁 위협 속에 러시아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대화를 언론에 공개하며 서방 세계와의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разъяснению нашей правоты, при готовности выслушать какие-то серьезные встречные аргументы, мне кажется, наша возможность далеко не исчерпан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경고한 디데이는 이제 이틀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독일 총리가 내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회담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떤 경고도 없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군사행동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경고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병력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며 긴장 고조 상태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함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내일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나토 지도부와 만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나토 5조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반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침공 우려로 긴장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나토 회원국 동부 지역의 방어 태세 강화 노력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러시아가 추가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선택할 경우 심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포함해서 동맹 등과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사태 진전 상황을 공유했다고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과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소에 통화한 지 하루만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 미국의 관련국 소통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블링컨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정적 안정을 포함해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대한 단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쿨레바 장관에게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비록 미국의 당면한 최우선 순위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은 신속하고 조직적이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현장에서 20대 흑인 남성을 체포했는데 CCTV 확인 결과 이 남성은 밖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3일 일요일 미국 뉴욕 차이나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한국계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흑인 남성을 붙잡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개된 아파트 폐쇄회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숨진 여성을 건물 밖에서부터 따라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 남성은 노숙자로 지난해에만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4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직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피해자와 붙잡힌 남성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미뤄 증오범죄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sian hate crime has increased by thousands of percentage these days. But then it's not just Asian hate crime, it's just crime in general is increasing in New York City. You don't have enough police and then you keep calling in defunding the police.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사건 발생 후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함께 할 것이라는 성명도 내놨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각종 폭력 사건이 1년 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미국 경찰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선 지난 9일 주 유엔 대표부 소속 한국 외교관 한 명이 시내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자국민에게 권고했습니다.
CDC는 오늘 업데이트한 코로나19 여행 경보에서 한국과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코모로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생피에르 섬과 미켈롱 섬 등의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 국가나 지역으로 여행 가는 것을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반드시 여행을 가야 한다면 그 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이 된다면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CDC 여행경보상 4단계로 분류된 국가나 자치령은 13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워싱턴 DC가 식당 등 사업장 입장 시에 요구했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방침을 내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다음 달 1일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릴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오늘 코로나19의 대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코로나19가 예전만큼 치명적이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논란 중인 학교 내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더 광범위한 규제 해제 여부는 다음 달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초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주이자 일리노이주의 최대 갑부인 켄 그리핀이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낙선을 목표로 선거판에 뭉칫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핀은 오늘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 공화당 경선 후보 리처드 어빈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하고 경선 자금 $2,000만 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핀은 성명을 통해 폭력범죄가 일리노이주를 삼키고 주민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그런데도 프리츠커 주지사는 정치적 임무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프리츠커 주지사와 그의 부패한 측근들이 도모하는 해로운 정치로부터 우리 주를 되찾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혈세를 부패의 용광로에서 태워 없애는 데 지쳤다. 낭비적 지출을 막고 감당하기 힘든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일리노이주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 가정을 꾸리고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곳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핀은 작년 11월 시카고 재계 인사 모임에서 프리츠커 주지사 낙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 2022 선거에서 그를 꺾을 후보를 전면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이 시간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각 프리웨이 구간들 정체가 심한 모습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인데요. 솔라노 애비뉴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다우니 로드 구간부터 샌 게브리엘 블루버드까지 10마일대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알바라도 스트리트 구간, 118번 웨스트 구간은 토펜가 캐년 블루버드 구간,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메인 스트리트 출구에 각각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의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번 주 중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054명으로 어제보다 32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37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가 7일 연속 2,500명 미만을 기록할 경우 야외 대형 행사나 학교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오늘까지 5일 연속 2,5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2,457명, 사망자는 26명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2,78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고 사망자는 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453명으로 지난주 목요일과 비교해서 8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학교는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갈리 국장은 오는 28일까지 좀 더 많은 자료들을 분석한 뒤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규정 변경을 위해선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3월 1일부터 정책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베르토 카발로 LA 통합교육부의 신임 교육감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LA 교육위원회는 오스틴 뷰트너 전 교육감 후임으로 지난해 12월 9일 카발로 교육감을 만장일치로 선임했고 지난주 투표를 통해서 오늘을 취임일로 공식화했습니다. 카발로 교육감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마이애미데이드 교육부를 이끌어오면서 전국적 명성의 학군으로 성장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56회 슈퍼볼에서 승리한 LA 램즈가 이번 주 수요일 축하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퍼레이드는 짧은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출발해 LA 메모리얼 컬리세움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피스 파크에 있는 헐리우드 사인이 이번 주 램스 하우스로 바뀝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어제 슈퍼볼 경기 직후 LA시가 슈퍼볼을 차지하게 됐다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 주 수요일까지 헐리우드 사인을 램스 하우스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사인 변경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문 UC 버클리가 올 가을 신입생 정원을 3분의 1가량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C 버클리가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정원을 3,050명가량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14일 대학 측이 발표했습니다. 3,050명이면 신입생 정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감축 조처는 최근 내려진 법원의 학교 정원 동결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알라메다 카운티 수퍼리어 콜트 판사가 버클리 지역 단체들의 관련 소송에 손을 들어주면서 UC 버클리 측에 학교 정원 동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 명령에 따르면 UC 버클리는 학교 정원을 2020-2021 학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야 하는데 이 수치에 도달하려면 올 가을 학기 신입생 3,050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UC 버클리는 팬데믹이 덮친 2020년도에는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갭이어를 가졌기 때문에 정원이 다른 해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2020년도 학생 정원에 동결하라는 조처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버클리 지역의 단체들은 학교 정원이 늘어나면 지역 교통과 소음, 환경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며 UC 버클리의 확장 플랜을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UC 평의회는 학교 정원을 동결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지만 지난주 항소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평의회는 가주 최고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UC 버클리는 성명에서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정원이 3분의 1로 줄어들 경우 UC 버클리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C 지원자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가주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의회 의원들은 UC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감축하는 조처는 가주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보입니다. 특히 팬데믹을 계기로 UC가 대입 사정에서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폐지하면서 UC 지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UC 버클리가 신입생 정원을 줄이면 지원자들 사이에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LA 건강정책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아시안 노인들이 타주 거주 노인층보다 사회와 감정적 지지를 받지 못해서 비교적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아시안 노인층은 54%로 타인적 노인층 80%와 비교해서 낮았습니다. 또한 사회와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답한 타인적 노인층이 80%였던 반면 아시안 노인층은 56%만이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시안 노인층 가운데는 필리핀계가 77%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국계는 48%, 베트남계 47%, 그리고 한인 40% 순이었습니다. 아태계 정치인들이 LA 시장 선거에서 케빈 들레온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태미김 얼바인시 의원과 존 챙 전주 재무관 그리고 워렌 후르타니 전주 하원 의원 등은 지난 1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LA시의 아시안 유권자들이 시장 선거에서 들레온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케빈 들레온 후보는 자신이 과거 주 하원과 상원 의원 등을 역임하며 한인타운과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 리틀 방글라데시 등 LA시의 아시안 커뮤니티를 관할 지역으로 대변해왔다고 강조하며 아시안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LA시 14지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들레온 후보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부시장 가운데 한 명을 한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체인 리카루소가 LA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카루소는 지난주 금요일 LA시 선거국을 방문한 뒤에 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은 LA 드림을 믿으며 정치인들이 아닌 우리가 함께 노숙자와 범죄 그리고 부패 문제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LA 출신의 카루소는 1985년 당시 탐 브래들리 시장의 임명으로 LA시 수도전력국 커미셔너를 역임했고 2001년에는 제임산 시장으로부터 경찰위원회 커미셔너로 발탁된 뒤에 회장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전처인 맥킨지 스캇이 지난 한 해 LA 지역 대학과 단체 여러 군데에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자 LA 비즈니스 저널이 지난 한 해 LA 카운티에서 $100만 이상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단체 29개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리스트에서 맥킨지 스캇은 7차례나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캇은 지난해 캘스테인 노스리지와 칼폴리포모나에 각각 $4천만 기부했으며 롱비치 시티 칼리지에 $3천만,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과 홈보이 인더스트리에 각각 $2천만 제퍼니즈 아메리칸 내셔널 뮤지엄에는 $1,000만, 셀프 헬프 그래필 앤 아트 잉크에는 $100만 각각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한인타운에서 말싸움 끝에 총격이 발생해서 2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유가와 카탈리나 스트리트 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남성 간의 말싸움이 있었고 가해자 남성이 쏜 총에 25살의 피해자 남성이 맞아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중태입니다. 용의자는 총격 후에 도주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스티븐슨 렌치 지역에서 진도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오늘 오전 8시 41분경 웰버디에서 남동쪽으로 4마일, 발렌시아에서 남서쪽으로 4.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종단을 하는 유세 대결을 펼칩니다. 후보들의 유세 계획 YTN이 정리했습니다.
새벽 0시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수출 운항 선박, 경비 임무 중인 해경함정과 직접 교신하며 격려를 전했고 세월호 참사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복지도 앞서는 국민의 삶의 질이 뛰어난 진정한 선진국 만들 준비 됐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됐나? 네! 됐나? 이 후보는 오늘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대구와 대전, 서울 전부를 훑으며 유세를 펼칩니다. 과잉 의전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부인 김혜경 씨도 별도 일정을 소화하며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경부선 공략에 나섭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반대로 서울에서 시작해 대전, 대구,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 코스입니다. 현충원에 참배한 뒤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을 알린다는 계획인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포하며 국민이 키운 후보임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 정직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유세차 위치 확인과 연설 신청이 가능한 앱을 사용해 국민 참여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녹색 복지 대통령 시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자산, 저와 정의당에 기꺼이 한 표를 줘야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공략을 이어갑니다. 특히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등 보수층 표심 공략에 주력합니다. 가장 지금 낙후되는 곳인 대구 경북이 정말 제대로 발전을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전체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했다,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히기를 노리는 거대 양당 후보들과 뒤집기를 노리는 제3지대 후보들, 22일간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10대 공약도 제출했는데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네거티브 공방이 사실상 대선판을 뒤덮어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YTN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첫 순위로 뽑은 대선 공약은 모두 코로나19 극복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 제도약을 이뤄내려면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말 국가적인 대대적 투자, 지원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이 돼야 된다 하는 점하고, 그래서 지수화 등급화를 해서 2호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점도 닮았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를 담은 청년 기회국가 건설을,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강조한 게 대비됩니다. 정치개혁 공약으론 각각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실 개혁을 내걸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과 노동자, 자영업자 기본권 보장을 우선으로 해 뚜렷한 진보 정책을 보이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공약은 초격차 기술 기업으로 세계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이른바 555 신성장 전략과 공적연금 통합이 두드러집니다. 공약 경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네거티브 공방이 극심해지면서 정책이 묻힌 선거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추가 폭로에 충혈돼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회장이 코바나 콘텐츠 행사를 후원해온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권 회장이 최소 10차례 이상 코바나 콘텐츠 행사를 후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논란을 부각하는 데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갑질 공화국입니다.
고소 고발전까지 마구잡이로 이뤄져 당선 이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상대 진영을 향한 보복 정치가 심할 거란 우려 또한 큽니다.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이번 대선에서 20%에서 많게는 30%에 육박하는 부동층 표심은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양강 후보 지지율 격차가 다시 줄어들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야권 단일화 이슈도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현 정부의 적폐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9일 공개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은 또 한 번 대선 구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3,040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윤석열 후보 격차는 5.3%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005명을 설문한 결과에서도 두 후보 격차가 6.2%포인트에서 3.1%포인트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분노 표출에 민주당이 집단 반발하고 범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윤 후보 상승세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윤 후보는 논란을 의식해 정치 보복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180석 갖고 있는 저 거대 정당 상대로 보복할 수 있습니다. 나도 눈치 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 당선을 나쁜 변화로 규정하며 선명한 대치 전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 국가가 될지 복수 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야권 단일화 문제도 대선 전국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중대 변수입니다. 협상 과정에 이목이 쏠릴 뿐 아니라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범야권 진영이 한데 뭉쳐 정권 교체 여론을 결집하면 현재 박빙 구도에도 적잖은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5만 명대로 폭증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선거 민심에 미칠 파장 역시 예의주시할 대목입니다. 피해자로 호명도 안 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 사면 조치로 풀려나 병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여전히 안개 속인 대선 판세가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안으로 시작된 야권의 단일화 논의 아직은 구체적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당은 대신 서로의 구상을 제시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줄다리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꺼낸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국민의힘은 보다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무도한 공작과 농간을 부릴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서 통큰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안 후보의 양보를 요구한 겁니다.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말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서두르는 건 지지율에서 밀리는 안 후보 쪽입니다.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협상 때 양당이 합의한 방식이라며 통큰 승부를 해보자고 압박했습니다. 안철수가 진 방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 방식에 대한 게 지금 역선택 뭐 자꾸 이야기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게 국민의힘의 방식이고요. 2, 3일이라는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제안을 수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당의 단일화 논의가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아직은 명확치 않습니다. 단일화 방식을 두고 양당 모두 물밑 협상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당 모두 지금 상황을 기싸움 국면으로 진단하는데 깊어질 경우 단일화 피로감만 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기존 수사 기록을 보완해서 법원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김 씨 명의 계좌 거래의 다수를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로 판단했지만 김 씨 계좌끼리 거래가 있었다는 당초의 수사 기록은 수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 등을 기소한 검찰. 지난 4일 첫 공판 이후 두 번째 재판이 열린 11일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피고인 범죄 수익 규모를 늘렸고 수사 기록을 보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다수 주식 계좌를 이용해 주가 조작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 거래를 목록으로 담았습니다. 2010년 10월 이후 김건희 씨 명의 여러 증권 계좌로 수십 차례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김 씨 계좌의 거래를 통정 거래라고 분류하고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등으로도 거래됐다고 본 점도 기존 수사 기록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 계좌 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거래된 정황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KBS 취재진이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고만 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래들입니다. 다만 기존 수사 기록 보완 과정에서 김 씨 명의 계좌끼리 거래했다는 내역은 김 씨와 다른 사람 계좌 사이의 거래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법원에 제출했던 수사 기록에 단순 오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익명화하는 과정에서 김 씨와 이름이 비슷한 사건 관련자의 이름을 잘못 썼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은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오는 21일자로 모두 바뀌면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이번에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민,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71.89포인트가 하락한 34,566.1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6.97포인트가 떨어진 4,401.67, 나스닥 지수는 0.23포인트 떨어진 13,790.92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7년 만에 최고치인 $95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2.36가 오른 배럴당 $95.4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9월 3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원유와 금에 대한 투자를 권고했습니다.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오늘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환경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원자재를 더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원유와 금을 원자재 투자처로 지목했습니다. 두 원자재는 최근 시장에 불거진 여러 위험 요인을 동시에 해지하는 좋은 투자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원유와 금 같은 원자재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지일 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도 작용한다며 또한 중앙은행의 변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해지가 되기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어 원자재에 대한 평가가 지금처럼 좋았던 적이 없다면서 강력히 투자를 권고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25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스라엘의 반도체 회사를 사들이는 협상에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인텔이 거의 60억 달러에 근접한 액수에 이스라엘의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는 협상에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타워는 시가총액이 약 36억 달러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로 이스라엘 회사지만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인수 소식이 전해진 뒤에 타워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49%나 폭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둔화하면서 이달 중 사무실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MS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누그러짐에 따라 이달 28일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와 실리콘밸리 일대 사무실을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물론 외부인도 이들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레드먼드의 직원 4만 7천여 명을 포함해 10만 3천여 명의 직원이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회사는 오늘도 대부분의 직무에 대해 스케줄 유연성을 표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가장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일한 해법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팀장에게 근무지나 근무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달 28일부터 30일간은 근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유예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텍사스주 검찰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현지 시각 월요일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이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보호하는 텍사스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In violating the law, one of the things that Facebook did was not disclose to consumers that they were capturing their biometric identifiers, particularly facial geometry. 텍사스주 검찰은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의 생체 정보를 동의 없이 저장해 주 법률을 수천만 번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검찰은 페이스북 회원들뿐 아니라 비회원들도 사진을 업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사생활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NN은 텍사스주가 법원에 요구한 과태료는 수백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 동영상 속의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이용자가 사진을 올릴 때 친구, 가족이 있으면 이들을 태그하라는 추천이 뜹니다. 2015년 일리노이주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6억 5천만 달러, 약 7,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이 기술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억만장자 사업가와 손을 잡고 민간 우주 여행 역사상 가장 먼 800마일 이상 비행에 도전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업체 Shift4 Payment의 CEO인 제러드 아이잭먼은 오늘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 우주 여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폴라리스 계획은 3차례 우주 여행으로 구성되며 스페이스X와 아이잭먼이 비용을 분담합니다. 첫 번째 여행은 1966년 나사의 제미니 11호가 세운 비행 고도인 853마일에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일 첫 번째 폴라리스 비행이 성공한다면 56년 만에 가장 먼 민간 우주 여행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꾸준한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바킨 총재는 오늘 시리우스 XM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시작할 때가 된 것 같고 꾸준히 움직여서 팬데믹 이전 레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움직이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안정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과
타이밍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박힌 총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긴장하고 있다면서도 수요가 기본적으로 강하므로 이제는 정상화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업체 블록파이가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32개 주에 총 1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에 따르면 SEC는 블록파이의 투자 상품이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 블록파이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파이는 가상화폐 사용자들을 위해 이자가 붙는 저축 상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블록파이는 자사 웹사이트에 연이율이 최대 9.25%에 이른다고 광고해 왔으며 이는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저축 상품의 평균 이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SEC는 블록파이가 개인 가상화폐 상품을 등록하지 않아 투자상품 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록파이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SEC에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으며 유사한 혐의로 32개 주에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관련 소식 간략히 종합합니다. 4강 진출에 먹구름이 꼈던 여자 컬링이 일본을 꺾고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인 팀킴은 일본과의 경기에서 10대5로 승리해서 리그 전적 3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오늘 휴식을 취한 뒤 내일은 스위스와 덴마크와 잇따라 경기를 갖고 17일에는 스웨덴과 풀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인 유영 그리고 김예림이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합니다. 유영은 전체 30명 가운데 27번째로 도핑 출전 논란에 휩싸였던 발리에바 다음 순서고 김예림은 19번째로 음반에 오릅니다.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남자 4인승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원윤종은 남자 2인승에서 2회 대회 연속 메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2월 14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현재 기온 60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지난주보다는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60도대에 머물겠고 목요일부터는 다시 70도대로 올라가면서 변덕스러운 한 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정오부터 밤 10시까지는 산간지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해안 등지에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수요일 새벽 4시까지 파도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LA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밤늦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올 확률은 30% 정도입니다. 밤 최저 53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릴 확률 50% 정도에 낮 최고 기온 61도에 머물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도 43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1도, 최저 4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60도, 48도, 해안 지역 60도, 5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에 밤 최저 66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낮 최고 7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추워져서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대부분의 지역에서 달을 볼 수 있겠지만 충남과 호남 등지에는 눈이 내리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버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골틴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이어집니다.